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삼성 웰리스 발달센터 이수석 대표님께서 초청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용 교수님의 초청으로 특강을 준비하게 된 AIH 프로 플랫폼과 한정이소 발달센터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웰리스 위원회 발달팀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AI 빅데이터 기반 스포츠 융합 연구 적용에 대한 현장 버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은 사실 제가 학부생 강의 때 했던 것들이고 제가 새로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도 여기 영민대학교 특수체육 발달재활 저희 뒤에 계신 구영록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지용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석사를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박사님들처럼 연구자는 아니고 제가 스스로 바이오 코더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플랫폼을 현장에 제가 14년 정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14년 정도 했는데 제가 AI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3개 정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오면서 또 보니까 이번 달 유입수가 14,000명 정도를 플랫폼마다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한 지는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용 스택들이 AI 관련된 툴인데요. 구글 폼도 있고 타입봇, 노션, 스프레드시트 다 아실 거고 메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메이크를 실현하는 영상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시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LLM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거는 사실은 관찰 30초, 그다음 중간 리포트 한 장.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현장에 있는 워크플로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따 플랫폼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관찰을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LLM AI가 챗GPT부터 전 세계에 있는 LLM을 다 API로 연동시켰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중간 리포트로 자동으로 학부모님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사실 시간이 단축되고 데이터 기반이고 그다음 적용 루프가 형성될 건데 제가 오늘 강조할 거는 사실 적용 루프적인 부분이고요. 네, 오늘 여정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일단 현장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교류를 해보고 싶고요. 제가 사실 연구에 있지 않으니까 저도 현장에 대한 보통이 어떤 것들이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융복합 연구의 빅데이터적인 요소인데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AI, LLM을 어떻게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민준이라는 아이로 제 케이스 드라마라는 형태로 한번 완성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기록이 끊기는 1순위 원인은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있으면서 현장에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요.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토요일 양식도 부족하고 보상도 부족하고 팀 합의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좀 궁금한데 현장에서 기록이 끊기는 순간이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박사님 계신가요? 아니면 통일된 양식이 부족하다. 본인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보상이 부족하다. 사실 감사합니다. 제 머릿속으로 다 각자 생각하시는 어떠한 보충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기록이 끊기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사실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록은 흩어져 버리고 협업은 단절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데이터는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라 죽은 기록의 무덤들로 사실은 쓰레기들로 많이 쌓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살리는 것도 당연히 많아서 연구화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흩어진 기록들 이전에 우리가 AI가 등장하기 이전에 흩어진 기록들의 고립된 현장의 문제점을 AI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방식의 부족 그리고 데이터의 손실, 기록이 다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협업의 단절, 팀과의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기록을 해도 보호자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를 내가 당하고 있는지도 사실상 모르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것들이 올바른 루프로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루프를 형성해야 될까 저도 나름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아동 발달 관찰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기 지금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으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쌓고 구조에 누적시킬 겁니다. 그리고 LLM, AI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목표, 중재, 보호자 안내로 연결해서 적용을 실 겁니다. 그래서 모으기, 쌓기, 돌리기, 적용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마지막에 이게 루프구나. 강의가 끝날 때쯤 이 적용 루프의 가치가 어떤 게 될 것인가 한번 다시 보시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전통적인 관점을 보면요.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찰자들이 다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찰자들이 기록한 걸 다 체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어떤 변화를 시켰나. 그래서 예를 들어 민준이라고 치면 한 주씩 그걸 다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구조보다는 결과를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데이터 누적 구조의 지속성 그리고 이 적용 루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단계가 우리의 연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운영 데이터가 이제 연구 데이터가 되는 설계 관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장과 연구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 그리고 측정이라는 루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반영해 볼까 현대 산업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해보면 빅데이터는 어떤 저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는 빅데이터는 그냥 큰 데이터 이런 엄청 큰 많은 데이터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것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 계시지만 감히 정리를 해보면 이 빅데이터는 단순한 규모를 넘어서 끊임없는 반복과 누적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과 누적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저는 현장 전문가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예시를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아동 발달 관찰 같은 경우에 아동의 참여 주의 성공 경험을 기록하고 4주가 누적 시 패턴 분석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 패턴을 분석하는 게 AI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팀 협업 데이터에다가 올립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노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툴에다가 공유가 자동으로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성과 추세를 개인별 타임라인 1주부터 4주까지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형성되겠죠. 그럼 그것들로 우리는 장기적 발달 과제의 성공력으로 우리 예측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예측을 해주면 됩니다. AI는 사실 예측의 도구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측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아동 발달 전문가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지표를 제가 현장 적용성에 대한 선택을 해왔는데요. 물론 현장에 계신 체육 분야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요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설계를 할 때 아동의 참여, 그 다음에 아동의 주의, 그 다음에 성공 경험 이 세 가지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기록 방식은 단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데이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한 아동을 몇 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오래 보면은 더 좋은 데이터가 생길 것이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제 의견은 최근은 이 간단한 체크 방식으로 아까 말했던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4주차, 5주차, 8주차 적용 루프가 돌면서 더 강력한 빅데이터 형식의 정량된 데이터로 비교가 분석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누적이 되면 이 개인의 타임라인이 형성되죠. 그래서 관찰 일자를 기록하고 회기, 정수, 그리고 우리가 상황별 한 줄 요약의 메모를 넣으면 1주차 요약, 그 다음 리포트 형성, 2주차 넣으면 또 리포트 형성, 3주차, 4주차 넣으면 이제 이걸 연구자료로 전환이 가능해지겠죠. 첫 번째는 기록 수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흩어진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잘 모으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AI를 통해서 또 잘 저장되게 해서 팀원들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패턴을 AI가 4주치를 넣어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패턴이 다 분석시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들이 여기 계신 이제 박사님들께서 해주실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빅데이터의 본질은 저는 이런 다양한 요소 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오늘 강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끊기지 않는 반복 누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규모보다는 핵심 요소는 끊기지 않아야 되고 반복 누적이다. 일단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규모가 큰 게 아니고 현장 인사이트를 보면 관찰을 입력하면 주변 레포트가 자동으로 형성되고 그 데이터가 끊임없이 누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되고요. 일반적인 기록 구조가 1년, 2년, 3년 계속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현장 기반에 있는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반응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AI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AI는 사실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AI는 저는 정의를 하는 게 AI는 저희 박사님들처럼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주기 그리고 예측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들 강의에서 특강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는 아이들의 관찰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를 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근육 하나하나를 만져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특수체육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AI가 분석해준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근육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이 아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여러분들의 이제 조교로 쓰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이제 요약 긴 내용 다 지금 잘 챗GPT나 제미나이 다 쓰고 계실 거니까 요약 긴 내용을 아무리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들도 그냥 다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끝까지 몇 시간을 대화했더라도 다 긁어서 그냥 챗GPT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걸 요약해 하면은 오늘 훈련 기록 20페이지였더라도 요약 3줄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정리를 시켜. 그러면 흩날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주겠죠. 그러면 관찰 데이터를 또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ADHD, ASD, 뭐 여러 요소들을 다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대로 다 정리를 합니다. 예전에 이게 다 저희가 문서로 다 관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Y만 나눠서 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비는 비슷한 내용을 이제 자동으로 그룹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뭐 관찰 노트를 보면 아이들마다 주의 집중이나 단기 집중력들이 소실된다 이런 이유면 자동으로 그 유사한 패턴을 분류를 하게 되고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기 보고서까지 주간 코칭 리포트까지 작성이 되고 어머님 학부모님들께 또 전달이 되는 지금 현장에 실제로 저는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조교라고 아까 제가 불렀는데 도구들은 여러 스택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사실 AI API를 이용하는 구독료만 한 원래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소들 중에 우리는 이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에다가 써야 되겠지만 이 폼은 다 아시다시피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관찰하고 싶은 영역들을 모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타입봇 형태로 거기에서 아이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또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런 게 있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데이터 수집과 안내 메시지를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묻거나 했던 현장들을 여기까지는 지금 다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트를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표현터나 타임라인 및 패턴 분석에 이제 넣겠죠. 그럼 이거는 시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션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노션, 여기 시트에 노션으로 자동으로 시트에 못이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시트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트가 다시 노션으로 다시 데이터 정리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건 아니면 같이 팀원들이 협업하고 있는 연구원들이건 이 문서화된 공유 관찰 내용과 리포트를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션에서도 또 AI, LLM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툴에서도 또 카테고리별로 자기가 분석을 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일단 시연해 드릴 건데 여기 자동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우리가 AI를 활용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LLM, 생성형 AI라는 그 모델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 단계가 AI 에이전트 단계거든요. 이 AI 에이전트 단계가 다음이 피지컬 AI예요. 근데 이 중간인 AI 에이전트 단계에서 이 자동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거야. AI한테. 그래서 LLM API를 다 넣어서 인공지능을 분석하고 관찰 내용을 요약하고 인사이트를 생성해야 한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오늘 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꼭 요 4가지만 해오시면 된다라고 했던 모으기, 쌓기, 돌리기, 적용. 그래서 이 루프를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의 연구 자산이 아마 평생 자산이 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형 기정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시간 시리즈 데이터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 원칙은 이게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사님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AI가 다 할 거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 AI는 초안을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분석해주면 그 리포트가 나온 것들로 최종 판단을 여기 계신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이제 박사님들께서 최종 판단을 해주시고 그것을 현장 적용이든 연구 적용이든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예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루프를 만들 때 이 모으기에는 그럼 어떤 게 있냐? 체육 관련되신 분들은 저는 투수체육 전공자입니다. 석사고요. 근데 체육 관련된 훈련, 이제 컨디션, 피로, 통증 이런 것들을 모으실 수가 있겠죠. 뭐 선수들. 저희 투수체육 같은 경우는 회기 관찰. 아까 제가 말했던 아동 발달에서 세 가지 요소를 저는 둔다. 참여, 주의, 성공 경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 모을 거고. 유입은 뭐 약탈 신호. 이건 조회, 중간 신호. 이건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키는 아까 말했던 구글법, 타이포, 시트, 모션. 그 다음에 돌리기는 메이크.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메이크랑 LLM, 제미나이, 그 다음에 챗GPT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자동화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AI 조교 역할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수행시켜야 됩니다. 이 돌리기 할 때. 그래서 이 돌리기 사실은 좀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적용이 이제 코칭 리포트, 회기 요약을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단축화가 돼서 생성이 되고 부모, 치료자, 선수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박사님들께서는 다음 주 회기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강력한 루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과거의 비포에 있던 연구에 비해서 굉장히 더 안정화된 데이터,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아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스택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스택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메이크라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 메타입니다. 뭐 메타가 뭐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모으는 것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이제 뭐 저희가 대학원에 있을 때도 이제 뭐 교수님들과 함께 뭐 우리가 연구를 해볼까 뭐 이렇게 시도할 때도 사람을 모으는 게 현장에 있는 저도 뭐 물론 저희 기관에도 뭐 500명 이상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에서 사실 저도 전화를 다 돌려서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저희가 이런 연구가 있는데 혹시 참여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모으기, 80년 모으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메타라는 게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입구에서 간단한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구글 폼 그리고 타입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연구에 대한 타입봇을 그들의 반응으로 끌고 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는 유튜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메타 광고를 넣어서 사람을 모을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AI 조교와 이제 케이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체육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뭐 체육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특수 체육 전문가니까 조금 뭐 다를 수 있지만 입력 데이터를 아까 엑셀 보셨죠? 첫 번째 단에서 엑셀을 입력 데이터를 입력에다가 저희가 관찰한 것들을 넣으면 아니면 요즘은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 하나로 그냥 오늘 민준이는 주문 수업 10분 만에 수업을 이탈함 이렇게 하면 걔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탈했는지 AI 다듬기나 프롬프트 확장 기능도 있고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메이크에서 이런 분석을 자동화하게 되고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출력물이 이번 주 요약 3줄, 주간 리포트, 다음 주 세트, 코칭 리포트. 그래서 이제 UI라고 그러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자 팀원들이 볼 수 있는 주간 리포팅 형태가 삽입되겠죠. 조까지 요즘은 다 만드니까요. 그래서 코칭 리포트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선수 컨디션 평균이 전주 대비 15%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1주, 2주차, 3주차 선수들을 다 분석하면서 이분이 컨디션이 전주 대비해서 뭐 어떻게 나빠졌나 좋아졌나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피로도가 이렇게 상상이 가죠. 피로도가 높았던 화요일과 목요일에 대한 보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들을 하면서 이번에 만든 게 이제 중고등학생용도 교육 큐레이션이라고 플랫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무릎 통증을 감소했고 뭐 하루에 보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래서 화요일 훈련은 피로도 관찰하고 목요일 하루 위에 통증 체크하면 된다. 라고 얘가 요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적용하겠죠. 그러면 훈련 기록을 주간 코칭 리포트를 받아서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이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코칭의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죠. 왜냐면 팀원들과 교류가 됐고 이 친구가 AI 조교가
다 리포팅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빅데이터에 중요한 거, 누적, 반복된 기록. 이 누적 기록 기반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220% 향상된다. 선수 커뮤니케이션도 개선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아까 말했던 그 스크린샷의 UI, 리포팅이 매주, 매일, 우리가 원한다면 매회 형성돼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선수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뭐 모든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이제 특수체육 사례에 좀 더 추가로 한번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요거는 그냥 사실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융복합 영역이 무엇이냐? 빅데이터를 융복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이냐? 결국에 저는 연구도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된 게 저희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특수체육이면 특수체육에 한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전 범위로 융복합적인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대규 이제 관계 형성 특수체육 프로그램에서 20명의 아동과 20명의 학부모님 다 모셔놓고 같이 수업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10년 전이니까 AI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 하나하나 다 관찰 데이터를 쓰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마다 30초만 입력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담당 아이, 제공하고 있는 담당 교사가 오늘의 민준이의 상태, 수석이의 상태, 경렬이의 상태를 30초만 말로 해도 주간 리포터와 데이터가 다 형성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융복합 영역으로 재활, 그 다음에 행동 정서 분석. 왜냐면 우리가 LLM한테 어떤 카테고리로 뽑을 것이냐는 우리가 주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는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3층 구조 운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고 개별화된 분석을 패턴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층. 의사결정은 이제 교사, 치료사, 보호자, 연구자. 우리 모두가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루프를 현장의 사례로 또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방식을 깨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복합적 관점으로 재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의 심박 워낙 많이 해오셨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로 반응하고, 네,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AI가 해주는 3가지 현장용 기능은 정답 제공이 아닌 다음 행동 추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AI를 조교로 활용하라. AI가 우리의 정답이 아닌 조교로 우리가 일을 주는 용도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별화 난이도 추천이나 입력 내식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참여 이탈, 그래서 큐레이션, 저도 이제 큐레이션에 플레이폼을 넣었는데, 이 참여 이탈 조기 시는 우리가 감지를 받고, 옛날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받고, 그 다음에 자동 리포트가 요약되면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이 다음 행동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AI는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개별화된 상황에 맞춘 다음 행동을 추천하는 용도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박사님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거를 조교가 만들어 온 리포트를 보고 판단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는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내일부터 로드맵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만약에 이제 제 강의가 제 특강이 발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이제 한 일주일간 밤을 새면서 사실 고민도 해보고,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람이지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엄청난 전문가거나 여기 계신 연구자님들보다는 훨씬 연구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가 적용했던 방식으로 로드맵을 짜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자기만의 연구 방식대로, 자기가 필요한 방식대로 세트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건데 어떤 거로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그리고 룰 베이스를 추천 적용할 건데 이제 이거를 난이도로 추천할 거냐, 아니면 과부하시면 체크할 거냐. 이것 카테고리도 본인이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리뷰 확장, 모델 성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또 연구에 대한 LLM이 등장했어요. 해외에. 사실 플렉시티나 이런 데랑 제미나이가 거의 박사급으로 지금 리포팅을 분석하는데, 오늘 나온 이따 제가 한번 공유 가능하면 보여드리겠지만 한 개 이제 외국 AI를 제가 이제 해보고 왔는데
모든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을 다 들고 와요. 크롤링을 해서 그 크롤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주제만 입력하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해온 연구 결과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다가 다 크롤링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로드맵까지 다 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오면서 이제 해보다가 정말 충격을 먹었는데 사실 요즘 AI 업데이트는 한 달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구독해놔도 다른 데서 너무 좋은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이 의미가 없어져서 구독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I의 시대는 너무나 빠르고 저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모델 성능을 계속 보면서 시스템을 확장해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루프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민준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제 발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민준이라는 아이가 실제로 이제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그래서 이 아동 발달 관찰 기관을 4주고 관찰자는 스포츠 발달 연구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용 루프를 통한 민준의 아까 변화 과정을 제가 살피게 될 겁니다. 모으기 쌓기 돌기 적용 끝. 모싹 돌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준의 케이스 통해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게요. 4주차를 진행하게 될 건데 첫 관찰에는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수집된 것들로 LLM이 요약을 초안을 때려줬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발견되게 됐죠. 아, 민준이는 초기에 10분 만에 아이가 보통 이탈한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들을 줬을 때는 이 지속성, 주의적인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런 것들로 분석하게 됐죠. 그리고 전략 조정과 목표를 재설정도 사실은 AI가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 강력한 요소이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루프 완성과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중요한 건 이제 보면 첫 관찰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하면 자 LLM 이렇게 해요. 민주는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집중이 떨어졌어요. 집에서는 2, 3분 짧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빨리 제공해주세요. 마치 IEP처럼 개별화 교육 계획처럼 이것들을 관찰하고 성공 경험을 체크를 했더니 요것만 줬더니 LLM이 요걸 판단하고 다음 갖춰야 될 액션까지 사실은 줘버렸죠. 그리고 전문가 판단에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메모를 한 줄 더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과제가 바뀔 때 잠깐 멈췄지만 이거 끝나면 우리 이거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풍선치기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될까를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모으기, 쌓기, 분리기를 우리는 이 적용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판단했던 목표를 다시 데이터 2주처럼 넣어놓은 겁니다. 위크 2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럼 패턴을 다시 또 발견하게 되겠죠. 주의 지속이 감소되는 것을 계속 발견했어요. 그리고 전환 과제에서 지연 회피 반응이 민준이가 계속 발생되고, 근데 아까 말했죠. 강화가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좋아하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민준이에게 뭘 했나요? 자, 요거 끝나면 네가 좋아하는 풍선치기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패턴이 주의 지속력이 2주차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런 걸 강화했을 때 전환 지연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전환 지연이 발생되느냐를 또 계속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2주차, 1주차가 쌓였고 2주차가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고 선택을 아까 우리가 계획했던 예고 선택을 정하고 성공 경험을 또 재설계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재설계하고 강화 타이밍도 거기에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용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전략 조정 후에 집중 시습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성공 경험의 빈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관찰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 아이를 보고 저도 뭐 옛날 10년 전 임상시 있을 때 그걸 다 해서 임상 일지를 매 회차 내기도 했죠. 그러면 사실 그 쓰는 것만 해도 관찰 일지를 쓰는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더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전략을 조정하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이 루프가 이 관찰, 요약, 공유, 적용이 루프가 완성이 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성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에 대한 용이성이 생길 거고 연구 적용에 누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 적용에 용이성이 생길 거고 그리고 협업에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이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리포트가 작성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목표가 설정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리포트가 다음 목표 중재로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가치를 완료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질문 혹시 박사님 몇 번 할까요? C. 박수 한번. 정확하셨습니다.
정답은 적용 목표의 완성한 시면 리포트가 다시 목표 준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현장 예시로 볼게요. 자, 저도 미신이라고 보는데 적용은 모델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가 사실 적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적용은 우리가 AI 조교들을 통해서 분석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전문가들이 목표 주제로 다시 첫 번째 단으로 다시 돌리는 거. 그래서 그것이 다시 실행해서 이 연구의 성과를 빌드해가고 만들어가고 그 변화를 데이터 학습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현장 예시를 한번 보면 이제 오늘은 시작은 좋았지만 민준이에요.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집에서는 이상문 짧게 시작해서 소금을 빨리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어머님 하면 이제 보호자 안내가 중대 조정이 같이 됐죠. 리포트 업데이트가 되고 다음 목표에 설계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의 팀워크의 협업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우리, 그다음 선수와 우리 이러한 AI의 적용 루프를 통해서 이게 완성되면 굉장한 소통과 연구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셨는지 관찰할 3가지 항목이나 뭐 다 다르겠죠. 선수들한테 해야 되는 요소들은 다 다르시고 저보다 훨씬 연구 관련된 건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3, 3일 템플 이것을 부르는데 그래서 매주 설정한 한 가지 목표 아까 적용 루프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예시입니다. 무엇을 기록할 거냐 훈련 방법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다 각자 다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지막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융복합 연구가 우리 이제 사실은 오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제 핵심 4가지 요소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측정을 표준화 시키고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던 측정을 표준화 그리고 케이스가 누적되게 하는데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되게 누적을 시키는 것 그리고 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학부모, 선수, 그 다음에 연구원들 간의 협업을 향상시키고 그게 노션이나 이런 툴들로 모두가 공유되고 자동화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실무에 직접 적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우리가 오늘 같은 성과 보고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성과 공유도 사실은 AI 툴만 띄워놓고 얘기를 나도 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저는 요것들이 융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실 기록을 3개 정해주시고 네. 자동화를 한 게 메이크든 볼품 타입봇이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메이크가 아까 어려운 모습이었다. 그러면 사실 유튜브에 메이크 설정 방법 이렇게 치시면요 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바이브 코딩 뭐 플랫폼 개발법 이렇게 하면 또 바이브 코딩 저는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주간 리포트 한 장 만드는 거 사실 요즘 뭐 챗GPT에서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핵심 메시지 이 4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지금 뭐 제가 뭐 이 플랫폼 AI 플랫폼으로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 플랫폼이 성공을 했다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첫 발을 내딛어서 하나하나씩 빌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검증이 되고 있는 게 처음에 영영, 저 엄마,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보다가 지금은 뭐 14,000명씩 유입이 되고 실제로 사용하고 뭐 결제도 나오고 수익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장 적용해서 잘 적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연구 전문가 아니어서 뭐 제가 감히 논하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저도 뭐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언제든 저도 용인대학교 출신의 석사니까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현장에서 저는 적용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